저희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3일 날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만 처리하고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답은 달라고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생 처리,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23일도 결국은 탄핵을 위한 본회의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법사위가 무산됐습니다. 여지껏 매년 관례적으로 법정 시한 전에 본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예산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22일 날 법사위가 무산됐는지, 왜 12월 8일 날 탄핵안을 제출했다 12월 9일 날 그걸 철회했는지, 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내일 안건도 없으면서 깡통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 탄핵안을 보고하려고 하는지, 오로지 지금 이 모든 일정과 12월 8일부터 내일 본회의, 모레 본회의의 일정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모든 것이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분을 달라고 지금 법사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점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이켜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본회의 직전에 탄핵안을 제출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을 때 거기에 편승해서 24시간 이후에 탄핵안을 표결하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12월 8일 날 탄핵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72시간 지나서 자동 폐기될 것을 우려해서 법에 맞지 않고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했지만 탄핵안을 결국 철회하고 어제 다시 발의를 제출을 했습니다. 23일 날 본회의를 하면서 그때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고 쌍특검을 올려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법사위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면 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해서 다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3일 날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만 처리하고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답은 달라고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 소장을 가지고 또 30일 1일 날 탄핵 처리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었고, 민생 처리,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23일도 결국은 탄핵을 위한 본회의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법사위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일, 1일 예정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입니다. 여지껏 매년 관례적으로 법정 시한 전에 본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예산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문제는 법사위의 문제이고 본회의 안건은 원내대표, 원내지도부 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내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예고했습니다. 아마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내일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22일 날 법사위가 무산됐는지, 왜 12월 8일 날 탄핵안을 제출했다 12월 9일 날 그걸 철회했는지, 왜 예산안은 처리하지 않고 내일 안건도 없으면서 깡통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 탄핵안을 보고하려고 하는지, 오로지 지금 이 모든 일정과 12월 8일부터 내일 본회의, 모레 본회의의 일정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모든 것이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분을 달라고 지금 법사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점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